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미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인생의 밀도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강민구 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판사님은 1988년부터 판사로 일해 오셨고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또 부산지방법원장을 역임하신 판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판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판사라고 하면 왠지 차갑고 냉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벌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그런 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강민구 판사님은요, 그런 차갑고 냉혹한 법조인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인생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정말 따뜻한 온기를 가진 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요, 서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 이미 성장해버린 몸의 크기를 키울 수도 없고 또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수명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장수한다고 해서 모두 의미 있는 인생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삶의 질량을 늘리는 방법은 그 밀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인생을 비중 있고 또 영향력 있게 만들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님은요,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민구 판사님이 제안하는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요, 새벽을 사는 삶입니다. 새벽을 사는 삶. 판사님에게 있어서 새벽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제의 삶을 돌아보고요, 또 과거와 작별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그 기대와 두려움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판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자신의 스마트폰을 리부팅하고요, 90분간 명상 보행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판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새벽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새벽부터 사는 것과 아침부터 사는 것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사는 삶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를 모른 채 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새벽부터 살게 되면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궁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을 사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IT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I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해가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IT 기술에 대해서,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판사라고 하는 그 직업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요, 아주 전형적인 문과형 관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의 경우에는요, 정말 그 컴퓨터 공학도 수준의 그런 IT 기술과 또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판사님은 이런 IT 기술에 대해서 열린 자세와
또 그 IT 기술들이 준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자신의 삶과 또 업무에 잘 활용했기 때문에요. 인생의 그 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시대와 발맞추어가며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IT 기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와 같은 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전화기나 동영상 재생기 정도로만 무심코 사용하는 기기를 누군가는 또 하나의 두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고 늙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IT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과 협업하고 또 경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적자생존이라는 법칙입니다. 적자생존. 여러분,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생물학적인 용어로서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님은 이 적자생존의 개념을요, 본인만의 방식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판사님이 생각하는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IT 감수성을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사유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정보를 통찰하고 기록하는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기억을 보조해주는 역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 깊게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IT 그런 기술들을요, 또 IT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해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T 감수성은요, 결국 적자 생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들고 있는 것은요, 바로 생각 근육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밀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지 생존하는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생 밀도를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각 근육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IT 감수성,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생각을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글쓰기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탄탄하고 멋진 생각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권하고 있는 방법은요, 바로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독서입니다. 자신의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독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점에 나가서 꼭 책을 사지는 않더라도 지금 어떤 책들이 서점에 팔리고 있고 또 어떤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세상의 흐름을 관찰하고 살펴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독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정보에 의해서 그 생각 근육이 길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 근육을 또 기르기 위해서는요, 꾸준한 글쓰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책을 읽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는요,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만 그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 근육이 더 강하게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요, 막 물건들이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요, 생각이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또 버리면서 그 물건과 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 보면요, 생각 근육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독창적인 창작은요, 우리 주변과 또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이 비워가는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고수를 만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고수는요, 반드시 동시대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찾는 대부분의 고수들은요, 사실은 책을 통해 얼마든지 책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들은요, 자신이 전생에 걸쳐서 치열하게 사유해낸 그 결과들을요, 글로써 다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이요, 생각 근육을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공간이죠.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생각 근육이 단단해도요, 우리의 육체 근육이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생각 근육을 단단히 키우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지지해줄 탄탄한 육체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판사님의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제가 그동안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놓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변화해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적응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이 책에서 제안한 것처럼요, 인생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새벽을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IT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매일 글쓰기를 통해서 적자 생존을 실천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 근육을 기를 것. 여러분, 판사님의 이 인생 밀도를 높이는 방법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한 번뿐인 인생 비중 있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